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모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 10회가 방영됐습니다. 효심은 왜 친절한 태민은 거절하고 태호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요? 태민은 왜 태호 아버지 차를 마음대로 막 없애고 염전무는 왜 이효성에게 강태호 행적을 보고하라고 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효심은 태호가 운동을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자 결국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태호 안부를 물어보는데요. 태호 별일 없을 거라는 태민의 대답에 살짝 질투와 서운함이 묻어있는 것 같은데 효심은 눈치를 못 채는 듯 하네요. 그 시각 태호는 실종된 할머니 최명희를 만나러 갔다가 경호 요원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할머니 흔적은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실망한 태호는 아버지 사고 차량이 있는 창고로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차가 형과 염전무가 보는 앞에서 견인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염전무로부터 그 사고 차량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태민이 태호가 이 차를 가지고 지나간 사고를 계속 재조사하기라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건 없을 거라 생각한 거겠죠. 자기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차를 없애는 형에게 화가 난 태호는 내 아버지 유품인데 왜 형이 마음대로 버리냐고 욕과 함께 주먹을 날리며 울분을 토합니다. 강태민은 태호의 주먹을 다 맞아준 후 네 아버지 유품 중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유품이 바로 나라고 말하면서 태호 아버지한테 뺨까지 맞은 수모에 대해 그리고 자식이 맞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한 아버지 강진범의 심정을 헤아려 참고 또 참았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강태호가 기억하는 아빠는 좋은 분이었지만 강태민이 기억하는 작은아버지 강준범은 이렇게 야멸찬 면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태민이 떠난 후 태호는 창고에 조그리고 앉아 그제서야 효심에게 콜백을 하는데요. 전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신음소리 같은 걸 눈치챈 효심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효심은 우울하다며 소파에만 누워있는 엄마를 위로하려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 갈까? 소주 마실까?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반응이 없자 급기야 사채나무과 점집까지 찾아가 보는데요. 역시 그곳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효심에게 너나 조심해라. 지금 네 주위에 어마어마한 남자 2명이 있는데 너와 결혼은 안 될 거니까 미리 때려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드라마 이제 겨우 강태민 강태호와 러브라인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강태호가 효심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 스토리가 안 될 거라는 복선일까요? 그런데 효심은 드디어 방끝순으로부터 엄마가 우울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돈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얼마 전 자신이 준 생활비를 몽땅 오빠 이효성에게 다 줘서 돈이 없어서 저렇게 누워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개인 홈트레이닝 알바에 러닝 모델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오빠한테 다 주고 저렇게 자기 속을 끓이게 만드는 엄마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착한 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효심은 아마 이때부터 서서히 마음을 달리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염전무는 강태호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줄 희생양으로 이효성을 선택했고 그를 함께 엮어 감옥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폐차장에 이효성을 대동하고 가선 강태호는 얼마 못 갈 거니까 라인을 잘 타라고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효심은 집 앞에서 때마침 효도를 만나 효도 손에 쥔 차키를 뺏어가 중고차로 팔아넘겨 문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사채 3천은 갚을 수 있겠네요. 최명희는 밤마다 둘째 아들 사고 악몽을 떠올리면서 우울하던 차에 효심이 가져다 준 쌀과 화장지를 받곤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는 듯합니다. 고시생 이효주는 밥을 먹으러 갔다가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는 정미림을 보고 왠지 짠한 마음이 들며 조금씩 연민과 동정이 생기는 듯합니다. 이효성은 반찬가게 알바를 다니고 있는 아내 이희주를 보곤 미안하고 착잡해지는데요. 술에 취한 희주는 토익 900을 맞고 학생회장을 지내고 꽈톱을 한 인재도 이렇게 사는 이 가난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 교육에 힘쓰는 거니 불평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다음날 효심은 길에서 현수막을 걷다가 우연히 강태호를 만났는데요. 웬일인지 까칠하던 강태호는 오늘 화장했네요. 예쁘네요.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인사를 하고 갑니다. 왠지 효심은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태산가해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최명희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회를 보면 우연히도 생각지 않게 버스에서 태희가 길에 걸어가는 최명희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태희는 할머니를 봤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최명희는 서마담을 통해 손자 태호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손자가 위험해질까 봐 연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효심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태민과는 선을 긋고 아웅다웅 재수없던 강태호에게 마음이 기울어 가는데요. 참 사람의 마음이란 모를 일이네요. 장숙향은 염전무를 비밀리에 만나 최명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 회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알아서 몰래 좀 하늘나라로 보내달라는 뜻 아닐까요? 왜 장숙향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염전무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이제 조금씩 익사이팅하게 돌아가는 효시민의 각자도생, 점점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